자, 여러분, 이 단원이 화학 평형 단원이라는 단원이에요. 3단원인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적 평형에 대해서 먼저 배우거든. 여길 가기 전에 참고야. 이건 너희들 노트 왼쪽에서 놔라. 참고를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엔트로피란 뭐냐면 무질서한 정도를 말하거든. 자, 과학자들이 이 사실 역학하고 그 다음에 화학하고 겹쳐진 거야. 이제 열역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반응이 진행될 때 열 에너지의 출입과 그 다음 무질서한 정도의 변환 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반응이 지금 현재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인가,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추론하는 어떤 깁스라는 과학자의 자유에너지의 공식에 입각한 기초 테스트야. 이걸 알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함부로 보지 않아. 잘 봐요. 엔트로피가 무질서한 정도면 무질서하다는 거. 이걸 너희들이 물리학에 들어가면 에너지로서 속도를 배우잖아. 그지? 속도, 어떤 속도가 갖는 에너지 값은 질량값의 속도의 제곱에 곱한 그 값에 비례하거든.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운동 에너지라고 본다. 알았지? 사실 너희들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배웠지? 운동량 배웠지? 물리 배웠잖아. 충격량도 배웠지? 뭐 물어보면 배웠어. 그지? 그래서 M이 뭐야? M이 질량, V는 그래서 MVP잖아 너희들. 그치? MVP. 이게 운동량이야. M 곱하기 V. 그걸 너네 혹시 여기서 미적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미적분. 뭐 어떤 미적이야? 미적거리긴. 자, 미적분학을 배운 사람. 차수를 늘리는 게 적분이야, 미분이야? 그런 건 알고 있잖아. 사타. 그게 적분. 자꾸 줄이는 건 한 점으로 가는 게 미분이잖아. 그지? 점의 집합이 뭐라고 불러? 점의 집합을 직선이라고 하지. 그지? 직선이 몇 차 함수야? 1차지. 2차는 뭐야 그럼? 곡선이 되겠네. 그럼 3차는? 2차 함수 곡선이 두 개가 결합된 게 3차야. 탄젠트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 응? 그럼 들어봐. 운동량을 적분하면 2분의 1 mv제곱이 돼. 운동량을 쫙 키우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물리학은 재밌어 해보면. 뭐 지금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하는데 니들 과학은 다 연관돼 있어. 본인이 여기서 선생님 화학을 가르치지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학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오히려 지학은 모든 물화생이 합쳐진 과목이 지학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학을 잘하고 싶다. 난 지학을 잘해. 근데 물리는 못해. 이거 얼마나 큰 어순이냐. 그지? 모순이야, 모순. 아니, 지학을 잘하면 물화생을 다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3학년들이 그러잖아. 뭐 니들은 그렇진 않지만. 나는 화학 못해갖고 지학 선택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학은 물화생을 다 뛰어난 친구들이 가서 듣는 과목이야. 그만큼 합쳐진 과목이고, 지학의 가장 큰 결실이 뭐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우주야. 우주항공과학. 우주항공과학 비행기 하나 띄우면 그 나라의 기초과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 비행기 하나 띄우려면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 있지, 그 다음 물화생이 있지, 하여튼 천문학 막 세분화된 화학 다 미생물학까지 다 합쳐서 최고에 달한 나라가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우주선을. 알았어? 그 우주선을 띄웠다는 건 그 나라의 기술력이 척도야. 뭐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도 못 말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왜 화학에서 나오지? 이러지 마. 투로 가면 다 엮여. 근데 이제는 투는 안 배우고 이제 진로 선택이라 해가지고 니들이 선택해서 배우는데 아마 진로 선택도 두 갈래로 나뉘거든. 과목마다 다 듣는 게 좋아. 그리고 3학년에 가면 심화라는 걸 해. 그것까지 듣는 게 좋아. 무조건. 내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 알았어? 니네는 정시 파이터 이런 게 없어졌단 말이야. 정시를 가더라도 그 내신의 과목이 같이 가. 수시를 보더라도 정시 성적이 같이 반영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해서 가는 게 없어. 다만 내신을 망쳤어. 그럼 정시로 보완하는 거지 정시 하나로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현재는. 그러니까 너네가 가고자 싶은 과 그리고 하고자 싶은 진로 이걸 선택해서 정확히 컬큐를 짜. 목표의식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려면 과학은 만난다. 봐, 무질서하다는 건 애들이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니들 이거는 기억해라. 운동 에너지는, 그리고 우리가 분자 배웠잖아 앞에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평균 무조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모든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들어봤어? 0도씨가 몇 켈빈 온도야? 오, 너 자식. 다 알고 있는 사실이, 그지? 273 켈빈 온도. 맞아. 그,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샤를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바꾸려고 한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온도거든. 273 켈빈 온도에 그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명심해. 모든 이상 기체라면. 알았어? 그래서 무질소도한 정도가 증가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 고체가 있어. 이건 물리변화야. 요 S는 여러분 알지? 솔리드. 기억나? 솔리드. 액체가 있어. 이거 뭐라고 읽어? 리퀴드.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알겠지? 기체가 있어. 뭐라고 불러? 가스. 그치? 그럼 니네 이렇게 가면 고체보다 액체가 무질서한 정도가 높아 낮아? 단순한 거야. 높아. 그치?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질서함이 높지. 무질서한 정도가 운동 에너지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잖아.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이런 반응을 화학에서는 흡열 과정이라고 얘기해. 열을 흡수하는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지? 흡수하는 과정. 흡열.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이 이거야. 이쪽으로 가면서 무질서도, 엔트로피 상태라고 하고 이 무질서도의 변화를 이렇게 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해.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야. 이 무질서도가 무질서도. 아, 부끄럽다. 이게 증가한다. 이해 가서? 그래서 자연의 법칙 중에 자발적 반응에 제일 우선이 뭔지 알아? 모든 물체는 뭉쳐있는 걸 싫어해. 알았니? 그래서 뭉쳐있던 물체가 퍼져, 자발적으로 퍼지는 걸 뭐라고 배워? 중학교 때. 퍼지는 거. 스스로. 그렇지. 그게 무질서도에 입각한 이론이야. 확산. 이거 무슨 얘기지? 우리가 방구를 뿌숑하고 끼면 퍼지는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라고. 희석되는 거라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헤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 묻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 법이 존재하지. 맞아. 부를 축적하면 이것은 퍼져야 되는 거야. 부가.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쌓은 사람은 계속 모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화가 나.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뭐야? 법이야. 이상하지? 어떤 건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데 법을 쓰고 어떤 데 이거 웃기는 거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나라들은 그 법칙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나라라고 보면 돼. 알겠냐? 이제 그래서 폐단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자연계는 뭉치는 걸 싫어해. 퍼져 있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뭉치면 경찰이 출동하지. 그치? 흩어뜨리려고. 그잖아. 그런 거야. 아, 모든 거 뭉쳐있는 것보다는 흐트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체육 시간에 봐봐. 너네 남학생이니까 알잖아. 자, 수업 시간 종났어. 그럼 운동장에, 이거 뭐야? 이렇게 줄 맞췄어. 좌우로 정렬, 뭐 반팔 간격 어쩌고, 뭐, 잭도 채줘요. 공 2개 던져줘. 와! 다 흐트러지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게. 다시 뭉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 확률이 얼마냐고? 100만 분의 1도 안 돼. 애들이 공 차다가 갑자기, 야, 시간 돼서 뭉치자. 이러냐? 안 뭉쳐, 절대. 무질수가 좀 줄긴 하지, 어떨 때. 이제 50분 체육 시간인데 한 45분 돼가지고 햇볕 얻까지 축 늘어져고 이럴 때는 애들이 움직임이 둔해지죠. 그 무질수가 좀 떨어지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질수가 감소한다는 거. 이 감소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죠. 발열. 이때 잘 보세요. 이 흡열과 발열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얘들일까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 후자, 얘들아. 우리는 측정하는 자야. 우리가 열이 나온다, 들어간다를 어떤 도구 갖고 측정해? 당연히 온도계 요즘 막 적외선 센서 뭐 이래가지고 막 쓰잖아. 우리는 측정하는 자야. 얘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자들이고 얘들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얘들 입장에서 열을 받았으니 에너지가 높아졌으니 무질서해지겠죠. 운동량이 커지겠죠. 근데 열이 빠져나오면 어때요? 무질서 줄겠죠. 이해가요? 자,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더라도 무질서도가 변하고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든 모든 물리 변화든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얘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럼 이거 흡열이에요. 거의. 위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온도를 낮출수록 잘 일어나네. 그럼 발열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예측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배우는 게 진로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은 걔들이 도달했어. 어느 특정 지역에 도달했어. 그러면 무엇이 충돌하냐면 무질소도 증가 방향과, 잘 봐요 이제, 화학에서의 이 방향이 충돌을 해요. 이걸 잘 이해합시다. 에너지적 안정도. 알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 얼음, 물, 수증기를 볼게요. 얼음, 물, 수증기. 누가 에너지가 제일 낮을까요? 얼음, 물, 수증기 중에. 반대로. 누가 무질소도가 제일 클까요? 수증기겠죠, 당연히. 그럼 에너지로 제일 안정한 애는? 얼음. 얼음. 안정도가 뭘까요? 안정도라는 건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화학 변화 일으키기. 어떤 놈이 안정할까요? 화학 변화 일으키기. 어떤 놈이 안정할까요? 어려운 놈이에요? 쉬운 놈이에요? 느낌상 안정하다. 자, 너도 여친이랑 결혼했어. 너도 와이프가 있어. 너도 와이프가 있어. 바람둥이야. 예를 든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바람둥이야. 자, 어느 부부가 제일 불안해요? 알죠? 누군지? 안정도가 뭐예요, 그럼? 변화 잘 안 일어나는 게 안정도예요. 얼음물 수증기 중에 우리가 전기분해 한다면 누가 제일 어려워요? 전기분해 시키기. 얼음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그 물질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잘 봐.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그때, 자, 봅시다.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그럼 수증기 정도면 요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수증기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그래서 봐요. 이때의 에너지 준위. 이때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어려운 말을 써요. 내부 에너지라고. 이 입자들, H2의 에너지예요.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화학에서는 잘 안 다뤄요. 그러나 어떤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내부 에너지 엔탈피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H로. 얼음일 때, 물일 때, 수증기일 때, 누가 제일 안정하다? 얼음이 안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고 이렇게 안정한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방향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정도와 에너지 안정적인 정도가 충돌을 한다. 충돌해서 그 속도가 동일해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은요, 이 사물이 살고 있는 이 내부 에너지가 존재하고 엔탈피가 존재하는 이 상태에서는 정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적 평형은. 여러분들 혹시 열적 평형 배웠어요? 중학교 때? 아직 교과서에 있나? 있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만나면 무지개가는 물, 이거 배워요?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근데 니들도 알겠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섞으면 무슨 물 돼요? 미지근한 물 되는 건 알죠? 누가 열을 잃어요? 뜨거운 물이 잃겠죠? 그럼 누가 열을 얻어요? 차가운 물이 없겠죠? 여러분, 차가운 물은 뭐의 증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인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둘이 충돌을 해서 같아지는 시기가 동적 평형인데, 예전에는 열적 평형을 배웠을 때 정적 평형이라고 가르쳤어요. 중학교 때.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사실 열의 이동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미국하고 멕시코가 합쳐졌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죠. 당연히 멕시코보다는. 그렇다고 멕시코의 국민 GDP, GNP 이런 것이 미국이랑 딱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으로 딱 되냐고요? 아니죠. 수백 년이 흘러야 될 겁니다. 이게 서로 교차가 돼서 평행이 되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부자가 될까요? 아니죠. 북한은 우리의 이익을 얻을 거지만 우리는 피해를 막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만날 거란 말이지. 그게 통일하는 순간 만날까요? 수십 년이 흘러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GNP가 얼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있냐고요. 아니잖아. 그거보다 밑에 사람도 있고 위에 사람도 있는 거야. 평균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건데 일부 반응에서는 저런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동적 평형은 어떤 상태에서 볼 수 있느냐? 잘 봅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첫 번째, 이래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반응물을 왼쪽에 놓고 생성물을 우측에 놨을 때 이런 반응을 일반적으로 정반응이라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화학평형을 쓸 때. 그럼 이 반응은 뭐라고 부르느냐? 정반응의 반대가 뭐예요? 역반응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가역이란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니들은 뭐를 중시하느냐? 이 화살표가 있는 걸 찾아라 이거죠. 이에만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저 화살표 중에 하나는, 그게 정이 됐든 역이 됐든 하나는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고 나머지 하나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저게 불가능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비가역인데 어떤 거냐? 너무나 속도가 빨라서 역반응이 일어날 시기를 놓치는 반응들이 있죠. 그게 가끔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막 빛과 열이 나올 정도로 급작스레 반응하는 거, 연소. 아니면 기체 발생, 기체는 엄청난 무질서를 갖고 있는데 너무 빠른 무질서로 변하는 때문에 돌아갈 찬스를 놓치는 거, 기체 발생 반응. 그 다음 앙금, 너희들 침전 반응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 중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물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비가역이에요. 갔다가 돌아오기 어려워요.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적어도 닫힌 게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닫힌 게고요. 열린 게는 물질과 에너지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니들 지구과학 안 배웠지? 지구의 상호작용 안 배웠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배웠어요? 중딩 때 나와요. 그럼 이해하겠네. 야, 수증기가 비가 돼서 어디로 떨어져? 지상으로 떨어지지. 그럼 직권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지하수. 그게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 물질은 이렇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게 열린 게라고. 근데 에너지도 봐라. 우리가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를 발산하면 기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맞지? 직권으로도 에너지가 이동할 수도 있고. 물론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건 아니야, 얘들아. 에너지는 순환 못해. 근데 이동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무슨 에너지라 불러?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햇빛을 받아서 반사는 아니지. 지구가 에너지를 지구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 들어봤냐? 그럼 햇빛이 들어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거든? 하지만 지구에 있던 공기가 우주로 나가진 않잖아. 지구에 있던 새나 니들이 우주 밖으로 나가진 않잖아.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고 에너지만 이동할 수 있는 게가 닫힌 게라고. 적어도 닫힌 게 이상에서는 저 동적 평형이 성립을 해요. 알았습니까? 그 고립계라는 게 있어. 에너지도 차단되는 경우. 그런 게로 들어가면 우리가 현재 말했던 비가역도 어느 정도는 가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열린 게 닫힌 게 정도에서 멈춥시다. 이래야만 동적 평행에 도달할 수 있고, 동적 평행이 무엇이냐 그럼. 잘 봐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거죠. 이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명심하세요. 정지했다는 뜻이 아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정지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어나서 반응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인다. 마치 뭐처럼? 멈춘 건 아니다는 뜻이죠. 멈춘 건 아니다. 그러면 또 동적 평행에 도달하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이게 다 전부예요. 여기서는 반응물하고요,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1단원에서 우리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배웠잖아요. 반응물 중에 일부가 모두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된 거. 그 반응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 이렇게 썼거든요. 비가역이란 얘기야. 그러면 반응물 A, B 중에 누구 하나는 0이 될 때까지, 그 물질 한계 물질이라고 배웠잖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서 반응물이 EA 플러스 B고 생성물이 EC라면 딱 반응이 도달하잖아요. 평형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A, B, C가 모두 존재해야 돼요. 그 안에. 알았습니까? 그걸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0이 없다는 거죠. 0이. 이해하니? 이게 동적 평형 상태인 거야. 알았어요? 이게 화학이 아닌 다른 연력학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화학 평형에서 들어가기 전에 동적 평형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화학 평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보면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고 밑에 비가역이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걸 갖고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 가역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가역 반응의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염화 코발트의 가역 반응 이렇게 있어요. 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이 뭐냐면 이런 걸 수화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물이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덩어리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화 코발트라는 건 종이로 많이 쓰이거든요.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만약에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주위에 수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때 실험을 하냐면 여러분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1단원에서 탄화수소, 탄소화합물 CH5가 포함된 혹은 탄화수소, CH가 포함된 물질을 완전 연소하면 뭐가 발생하죠? 생성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 그때 이산화탄소 뭘로 확인해요? 중딩 과정에서 뿌옇게 흐려진다. 그렇지. 석회수로 측정을 하죠. 그런데 물은 뭘로 확인했죠? 맛을 봐요. 이제라도 말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댔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면 수분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배우나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색이었는데? 푸른색이었는데 얘가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뀐다. 근데 얘를 가열하잖아? 얘를 뭐 한다고? 가열을 하면 수분이 날아가겠지. 그지? 그럼 뭐로 간다? 좌측으로. 자, 이건 어거질 수 있지만, 잘 들어봐. 분명히 어거질 수 있지만, 90% 이상이 비슷한 거다. 예외 때문에 어거지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우리 그러잖아. 얼굴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이런 사람은 착하다라고 너희들이 잘하면서 본능적으로 느껴. 아, 이렇게 생긴 애들은 착했어. 근데 가끔 그렇지 않아고 걔한테 뭐 당해? 사기당하잖아. 그렇다고 니네 인생관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왜? 한 100명 만났는데 그런 놈은 한 놈이고 나머지 99명이 그렇다면 다 그렇게 대해요. 주변 사람들을. 안 그래요? 아,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여학생들한테 면하지만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일단 모든 걸 제껴두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왜? 이쁜 여학생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한 10명 만났는데 이 이쁜 것들이 맨날 사기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걸러. 물론 걔가 그 친구한테 한 100일 동안 뭐 무릎 꿇으면서 막 사귀어달라고 그러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걔 인생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봐요. 이 앞에 개수를 봐요. 1대 6이죠. 얘는 얼마예요? 1입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화물이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개수가 7개가 1개로 무질서도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죠. 아, 개수가 줄면 감소한 거 아니에요? 맞지? 무질서도가 감소하면 알겠냐? 에너지적으로 무슨 반응이냐? 발열이죠. 맞잖아요. 반대로 봐요. 얘 1개인데 왼쪽으로 가면 몇 개가 된 거야 지금? 7개가 된 거잖아. 무질서도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그럼 무슨 반응이야? 흡열이죠. 중요한 거. 흡열과 발열은 누가 기준이야? 우리가 기준이야? 이들 물질이 기준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 엔탈피.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탈피. 내부 에너지. 얘들 기준이라니까? 봐라. 지금 열을 가했더니 여기 수분이 날아가고 얘로 변했대잖아. 그치? 무질서도 증가잖아. 그럼 얘들 입장에 이게 뭐야? 흡열이지. 안 그렇겠냐?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개수값이 커지는 쪽. 그런 쪽이 흡열이더라 이거야 거의. 알았니? 자,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이유가 하나 있어. 우리가 본 화학평, 균일한 평형일 때는 이게 잘 맞는데 불균일 평형에서 잘 안 맞아. 불균일 평형에서는.
알았니? 그러니까 얘가 있네. 아, 그러면 불균일이구나 라고 보면 돼. 근데 웬만하면 기치기치끼리 있다든가 수용의 상태끼리만 있다든가 이러면 잘 맞아. 그게 균일한 상태에서는.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가역반응이라는 건 단순히 그거야. 니들이 이해하는 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거지.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었던 거지. 이렇게 보면. 그렇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는 얘 엔탈피가 좀 작은 거지. 얘가 좀 높고 반응물이.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어때? 열을 가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받아 높아지는 거지. 이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 갔니? 자, 더 확실한 게 이런 상태 변화야. 봐봐. 두 번째 거다. 물이 있어, 물이. 그 다음 봐라. 수증기가 있어. 이런 물리 변화는 이런 거에 잘 통해. 잘 봐라. 이쪽이 입자수는 똑같지만 무질소도가 증가야 감소야. 정반응이. 증가지. 맞잖아. 그럼 흡열이라고. 맞니? 그럼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되겠냐? 반대 방향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 되겠지. 맞지? 봐봐. 무질서도 감소하잖아. 에너지적 안정도가 커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발열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게 물과 누구의 관계야? 수증기 관계야. 수증기. 물론 일부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 불균일 평형에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없네. 광합성과 호흡도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만나요. 여러분 얘는 기체고 얘는 액체인데 이게 불균이란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다르잖아. 그지? 얘가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를 만들어.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얘가 생겨. 기체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이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얘가 육입니다. 근데 얘는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반대로 가는 건 식물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물은 못 일어나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식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개수 가지고서 생각해봐요. 앞에 12개, 얘는 7개, 무질서도가 감소하네. 발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균일이 아니라 불균일이란 말이야. 평형 자체가. 이거는 불균일일 경우는요. 이 반응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 반응이 생략되고 이것만 딱 써진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해석이 되고 왜 어떤 건 해석이 안 되지 이러면 해석이 되는 것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반응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합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분자량이 큰 쪽으로 가는 거야. 분자량이 커지려면 에너지가 집착돼야 돼. 그럼 어때야 돼요? 흡열이에요. 흡열. 근데 얘는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흡수합니까? 빛을 흡수한다 이거죠. 알았어? 그래서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게. 알았니? 그럼 반대가 뭘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인 거예요. 발열이죠. 이쪽으로 가면 이 개수를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는 통상적 반응을 갖고 생각하면 중간 반응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니네가 혹여나 생명을 선택해서 나는 생물학자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에 이쪽을 선택하면 호흡만 4시간을 배워요. 여러분. 호흡만. 광합성만 4시간 배우고요. 그 속에 TCA 회로라든가 전자, 전달계를 살벌합니다. 이거 다 합쳐지. 이걸 딱 쓴 거지.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변화가. 알았습니까? 저런 건 잘 안 통해. 우리가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좀 단계가 좀 작은 것들은 통하죠. 물론 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해석하면 다 맞아요. 또.
알았어요? 전체 반응이니까 이런 게 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그 밑에 석회동굴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CaCO3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탄산칼슘 해가지고 조개껍질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지구과학은 얘를 뭐라 불러? 석회석이라고 불러. 석회석. 이거 분필 석회석. 알았냐?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돼서 떨어져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 지하수가 되는데 얘들아 잘 들어. 지하수는 원시 지구일 때부터 땅속에 있던 물들이야. 알아? 근데 원시 지구에 어떤 기체가 제일 많았지? 표면온도 500도 이상이었어. 지금 문제가 되는 기체가 누구야? 원시력화 기체. 맞아. 그게 92%나 됐다니까? 지금도 우리 행성 중에 대기의 92%가 CO2인 행성이 어디야? 초저녁, 새벽녘에 반짝이는 거 누구냐? 반짝이는 건 아니야. 환한 거지. 행성은 환해. 별은 반짝반짝 하는데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은 환해. 그 중에 누굴까? 금성이야. 금성이 표면온도 500도씨 이상이야. 지각이 뭘로 되어 있을까? 거의 마그마 덩어리라고 보면 돼. 우리 원시 지구랑 비슷하거든. 그만큼 표면온도가 높아요. 압력은 얼마인 줄 알아? 90기압이야. 우리 지금 몇 기압이야? 1기압이잖아. 거기 가면 니네 눌려. 이렇게 쭉 눌려서 분물 이렇게 나와. 알았어? 그 정도로. 근데 그 CO2가 원시 지구가, 니네 원시 지구 탄생 과정 배웠지? 통합과학에서. 태양계 형성 과정 중에 나오잖아. 온도가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원시 지구는 기권이 먼저 생기는 거야. 알았어? CO2, H2, 알았어?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기권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미행성의 충돌 이런 것이 잦아들면서 이제 빈번해졌다가 잦아들면서 기온이 떨어져. 대기 온도가. 그러면서 뭐가 형성인데 직권이 형성된다고. 무거운 철과 니켈은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직권이 형성되지. 그런데 계속 떨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인해서 바다가 생겨. 수권. 그러면서 기권에 있던 CO2가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바닷물 속에 녹는 거야. 이제. 아, 니네 물에 CO2가 녹은 음료가 뭐요? 탄산음료지. 그잖아. 물에 CO2가 녹은 게 탄산음료라니까 얘들아. 그거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다 보관해야 돼?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잖아. 저온. 딴 게 맛있어? 안 딴 게 맛있어? 아, 따면 김밥 싸고 그러잖아. 니네들. 안 딴 게 맛있다니까. 압력이 고압일 때 좋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구의 대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CO2가 바닷물에 거의 90% 이상이 녹은 거야, 얘들아. 그것들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 얘 형태로 존재하거나 혹은 뭐 유기물들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얘가 사체가 됐어. 그러면 화석연료가 된 거야. 석유나 석탄 이런 애들이. 그 다음 물속에는 또 뭐로 있어? 바닷물 속에 어패류들, 조개껍데기 이런 걸로 존재하고. 이게 탄산칼슘이야. 이것들이 퇴적함이 되면 탄산칼슘이 되거든. 석회암. 근데 얘가 일부 녹은 지하수에 있는 CO2 걔들과 만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산성이라니까. 탄산. 얘가 만나면 얘가 걔를 뚫어. 그러면 얘를 만들어. 이걸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데 바닷물 속에 순수하게 CO2가 있는 게 아니라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야, 니네도 봐. 호흡을 하지. 무슨 기체를 빨아들이고 O2 기체를 빨아들이잖아. 그럼 세포 곳곳에서 무슨 기체가 나와? 이게 호흡이잖아. 우리 얘가 발생한다니까. 근데 이 CO2가 말이야 혈액을 따라 이동해. 어디로? 폐로 이동할 거거든. 근데 그냥 CO2 형태로 이동하는 건 7%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혈장에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다고요. 왜요? 혈장의 90%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H2O. 대문자 2개. 중심 원자 누구? O. 걔 비공유 있어, 없어? 산소 비공유 현상 있어, 없어?
나와, 씨. 야, 내가 N은 한 쌍. 기억나? 산소는 두 쌍. N과 O가 중심 원자면 100%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극성분자라고 했지? 다시 한다. 대문자가 한 종류 있으면 극성분자야, 무극성분자야? 한 종류 있으면. 무극성. 그래, 무극성이야. 대문자가 세 종류 이상 있으면. 극성이라고, 이 새끼야. 그 두 가지는 그냥 딱 픽스가 돼 있고, 대문자가 두 개일 때야. 두 개일 때, 중심원자에 비공유가 없으면 얘는 무극성 분자야. CH4, 중심원자 누구야? CG. 걔 없단 말이야. BF3, 모르는 거. 혹은 BF2, 벨륨이나 붕소는 옥대 규칙을 만족은 못하지만, 거기에 비공유가 없잖아. 근데 있는 애가 있다고. 걔가 누구야? N하고 O. NO. 그 내가 뭐라 했어? 얘 무극성 분자한테 NO, NO!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랬잖아. 기억나 안 나? 질소는 몇 쌍 있다고 비공유? 한 쌍. 산소는? 그럼 H2O는 극성분자지 이 사람들아. 극성분자의 CO2 무극성분자가 녹아? 안 녹는다니까. 그걸 배운 거잖아 지난 시간에. 내가 지금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냐? 그냥 들어두면서 아 생명하고 이게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라고 알아들고 생명에 가서 생명하고 화학에 와서 화학하고. 물론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걸 연계를 시켜주기가 좀 어려워. 옛날 분들이 그러셨어. 조금 부지런한 분들은 이걸 막 연계해서 가르쳐주지만 거두절미하고 CO2가 너희들 세포에서 나올 때 7%는 물에 녹아서 움직이지만 72% 정도가 뭘로 가는 줄 알아?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움직여. 이것들이 적혈구 있지. 적혈구 내에서 무수 탄산화 효소라는 애가 있어. CO2를 끌어들여서 물이 없이 필요 없이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 걔가 바꿔서 내보내. 70몇 프로는 혈장에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갔다가 어디에 도달하면 폐에 도달하면 다시 적혈구가 CO2 형태로 바꿔서 내보내. 알았냐? 알겠어? 그 다음 봐라. 그럼 나머지 7%, 70%, 그 순간에 난 20% 정도는 뭐냐? CO2가 싣고 가. 에이씨, 넌 타. 그냥 가. 이게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야. 원래 헤모글로빈이 뭐 하는 애냐, 얘들아? O2 운반하는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햄 구조로 4개가 있거든? 그래서 O2가 4개씩 적혈구 하나에 타고 움직여. 그래서 적혈구를 택시라고 그래, 택시. 넌 택시 몇 명 타? 4명 운전자까지 걔가 돈 내냐, 씨. 그 사람 빼고 4명이 타고 움직인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 적혈구가 CO2도 운반한다고. 봐. 혈장의 90%가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CO2가 녹아서 운반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바닷물 속에도 CO2는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얘가 이렇게 녹는다는 건 이게 지하수가 이런 형식으로 녹아서 운반된다는 거야. 지하수에 녹아서. 그래서 지하수가 니네들 지상으로 올라와서 뭐 마시잖아. 우리가 촉촉 마시잖아. 그게 무슨 물이라고 그래?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종고라고 떠먹는 거 무슨 물이라고 그래? 약수라고 하잖아. 약수터. 들어봤어? 약수터 물은 좀 달라. 물맛이. 마그네슘 이온이나 칼슘이 많으면 써요. 그럼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가 많으면 쏴요. 톡톡 쏴요. 진짜로. 오색약수터가 그래요. 그래서 맛이 있다고죠. 딜리셔스가 아니라 테이스트. 맛이 있다 그냥. 쓴맛 뭐 이런 거. 바닷물 맛이 어떻대? 처음에. 바닷물 먹어봤잖아. 와! 짜다!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쓰다 이래요. 짠 건 Na이온과 염화이온. 쓴 건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그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범이 뭐 니들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지만 범이 사람을 물고 가는 걸 뭐라고 하죠? 호환이라고. 호환. 호랑이한테 환을 입었다. 호환이 일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 냇가로 가요. 냇가로. 여지 없어요. 거기에 시체가 있어요. 호랑이도 사람을 물고 가면 사람 고기가 짜서 냇물에서 먹었대요. 물 먹고 이 정도. 니네 포식자가 1차 소비자들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거 가만히 봐요. 어디부터 먹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먹대요? 우리처럼 갈비살, 뭐 허벅지살 아니에요. 내장부터 먹어요. 왜? 제일 먹기 빠르거든요. 영양분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내장부터 먹고 빠지면 이런 다리살 이런 것들을 하이에나들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독수리 와서 갈비살, 늑당근을 파먹는 거고요. 우리처럼 갈비살. 이게 아닙니다. 걔들은 내장만 먹어요. 내장만. 알았어요? 좀 자세히 좀 보세요. 보면 참 많은 걸 할 텐데. 봐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보세요. 지구과학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벽돌 모양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석회암이에요. 이게 석회암. 벽돌 모양으로 표현하면. 알겠어요? 자, 이 석회암에 뭐가 지나간다고? 지하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걸 종류석. 밑 파고 올라가는 석순. 둘이 만나면 석주가 되고. 자,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뭐라고? 석순. 내려가는 게 뭐라고? 종류석.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얘가 됐던 놈이 역반응으로는 이렇게 종유석이나 석순이나 석주를 만든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역반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비가역은 뭐가 있냐고요. 비가역은 무질서도라든가 에너지적 안정도라든가 누구 하나가 월등히 빨라서 돌아올 시간이 없는 애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일단 기체 발생하는 반응들이 비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침전. 너희들이 말하는 뭐죠? 앙금. 그 다음에가 무슨 반응? 중화 반응.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게 기체 발생 반응 해가지고 이게 금속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이렇게 생성물에 기체가 있으면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세 번째 연소도 있잖아요. CO2 발생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중화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침전 반응은 여러분들 낙칼질암 기억나요? 낙칼질암 다 일가짜리잖아. 걔 지워봐요. 침전 반응에 NaCl에 누구 지울래? 칼질해봐. 나트륨 지워. AgNO3에 누구 지워? NO3 지워. 그리고 생성물에 NaNO3 지워. 나머지 남은 게 침전물이에요. 그래서 칼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칼질. 알았습니까? 이런 반응이 비가역입니다. 화살표 잘 보시고. 알았죠? 자, 동적 평형 상태에서 세 가지를 볼 건데 물리변화 두 가지하고 화학변화를 볼 거야. 물론 마지막 거 화학변화를 가지고 이제 이 3단원이 마무리가 돼. 먼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일단 이래야만 가능하다. 알지? 여기 이제 반응물이 될 거고 생성물이 될 거지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반응물이 되고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야. 역반응은. 알겠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냐면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간에 어떤 것만 넣어 놓으면 얘들은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평형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거야. 그 다음 동적 평형은 이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떤 거다? 같은 거지만 0은 아니다. 됐지? 또 하나 마지막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요렇게 알아두고 출발이다. 먼저 상평형이라는 말이 있거든. 자, 상평형을 먼저 볼게요. 상평형. 이 상이라는 건 상태죠. 상태. 뭐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상평형을 말하는데 이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을 가면 이제 물의 상평형과 CO2의 상평형을 배우거든. 알았어? 그 상평형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동적에 도달하는 경우냐라는 걸 배울 때 일반적으로 뭘 배우냐면 액체하고 기체 과정을 많이 배워.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산화탄소 너희들이 이제 뭐 진로 선택 쪽으로 가가지고 더 나아가면 상태 변화된 걸 배울 텐데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를 배울 때도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우리를 뭐라 불러? 기화라고 부르잖아.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걸 액화라고 부른다. 근데 고체가 기체되면 뭐라 부르니? 승화 이렇게 부르지? 그럼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화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알았니? 근데 그 두 개의 반응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건 상태 변화잖아. 모든 물체는 무지수도가 증가할 때 특정 온도에서의 속도는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기점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니까. 다시 특정 상태에서 온도에 따른 속도는 일정한 거야. 온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한 거야. 그거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깊지만 그렇게 깊게 가지 말고 그냥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무슨 속도라고 할까? 증발 속도라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특정 온도에서 뭐 시간이 지난다고 커지고 줄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알았어요? 다시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가는 것도 어떻다? 일정하다. 알았지? 그 과정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다루자. 먼저 상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그래프 한번 볼래?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들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본다. 요러고 보자. 이게 시간이거든, 시간. 상평형인데 이 상태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이에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이고요. 출발이 뭡니까? 액체죠. 그죠? 항상 액체가 기준이에요. 기체를 넣어놓고 실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액체가 쌓이게는 되지만 그런 반응을 기다리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온도를 유지를 잘하고 오랜 시간이 있어야 이게 돌아오거든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의 속도가 그게 좀 느려져요. 많이. 그래서 반대로 증발 속도가 우선이 되어진 그 과정을 보는데 니들한테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물, 수증기. 그러니까 H2O, L이 있고 H2O, G가 있죠. 근데 교과에 따라 얘도 나와요. 이 브로민수거든요. 브로민, 액체, 브로민, 기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상태건에 특정 온도 T도시에서 이렇게 가는 속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증발 속도라고 해요. 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죠. T도시에서. 알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보충을 위해서 밑에 증기 압력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그래프로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이건 여러분 지구과학 2도 아니죠. 혹시 이 중에서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어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과학 과정에서 진로 선택에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험은 닫힌 게여야 돼요. 여러분, 닫힌 게의 특징이 뭐였니?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이런 거죠. 물질의 출입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동적 평형 상태를 정확히 보려면 어떤 게 이해됐는지 아까? 이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립계에 이어야 비가역도 가역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 고립계, 닫힌 게 특징을 합시다.
물질의 교환이 얘도 에너지 교환이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실험을 하는 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놓은 상태 혹은 온도를 변화주는 상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은 온도를 변화를 줄 겁니다. 온도 변화를 줬더니 무엇이 커지냐 세로축에 이게 있어요. 증기압력이요. 여러분, 증기압력은 누구의 입자수다? 기체 입자수에 비례합니다. 기체 입자수가 많으면 증기압력이 센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증기 그러니까 수증기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저런 거 알코올도 기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디메틸 에테르 이런 기름도 기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화된 기체 입자수가 많으면 증기압력이 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던 증기압력이 뭐에 따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요. 그 중에 우리는 한 온도만 보는 거죠. 한 온도 이렇게. 특정 온도 T도시에서 증기압력은 어떻더라? 일정한 거죠. 그럼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디메틸 에테르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물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 에탄올하고 똑같이 출발. 뭐 이렇게. 물을 한번 볼까요, 물? 자, 여러분, 특정 온도에서 누구 증기압이 큰가요? 특정 온도에서 이 온도를 보시라고. 증기압력이 누가 크냐고. 얘하고 에탄올이 크죠? 크잖아요. 그럼 누가 증발되기 쉽다? 에탄올이 증발되기 쉬운 거죠. 잘 보세요. 증기압력은 T도시에서 에탄올하고 물하고 보면 얘가 커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거죠.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증기압력이 클까요? 분자간 인력이 어떨수록 증기압력이 클까요? 작을수록 클수록. 그렇죠. 당연히 인력이 약하면 증발이 잘 되겠죠. 그래서 분자간 인력은 에탄올보다 누가 크다? 물이 큰 거죠.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저런 증기압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보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액체가 있단 말이에요, 액체가.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는 무슨 상태라고 하죠? 진공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이게 유리하죠. 당연히 고립계가. 근데 이 세상에 고립계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지. 그래서 뭐라고 말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온도가 일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뭐냐면 너희들 어렸을 때 동화책 읽었지? 착한 사람 나오지.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누구 기억나? 네가 책에 읽은 것 중에. 누구? 착한 사람. 흥부 또 책 안 읽었어? 너 만화책에서 착한 사람 누구였어? 유튜브에서 착한 사람. 퐁퐁남? 그런 거 봐? 아, 많잖아. 착한 사람. 공주. 아, 백설공주 착했잖아. 그거 안 읽으면 놈 있어? 이놈도 착했잖아. 그 맞은편에 있는 애들이 막 여왕 이런 애들이 막 못됐고. 근데 말이다. 흥부 계속 착했을까? 걔 그거 박 터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 너. 필리핀 가서 노름하는 바람에 다 날렸어 걔. 이럴 수도 있잖아. 사건이. 그저 인어공주가 다리가 생기고 막 왕자하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지만 이혼할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화학이라는 첫 입문이 이런 거다 이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잘 보세요.
얘가 무슨 속도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증가하는 방향이냐?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맞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게 이제 액화라고 하는 건데 응축이란 말을 쓰자. 지금 이 상태는 응축이 없죠. 왜 기체가 없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봤더니 요게 요렇게 낮아진 거죠.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다? 기체 입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노란색 화살표 잡아. 변했냐? 안 변한다니까. T도시니까 안 변해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근데 무슨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렇게. 응축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하다가 잘 봐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이거. 엄청난 게 단절돼 있다 이런 얘기죠. 충분한 시간이라고 너희들 교과에는 많이 써 있어. 충분한 시간 후에는 이 안에 액션 더 낮아지고요. 얘가 이렇게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는 이 노란색의 증발 속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근데 누구 속도가? 응축 속도가 얘랑 같아진 이 상태. 이게 무슨 상태라고? 동쪽 평형이며 이때의 이 증기의 압력, 이것이 증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저 증기압이 일정하다는 건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들아, 밖에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너네 상대습도 배웠지? 중학교 때. 몇 %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막 던지지 말고. 아, 나 부끄러워 죽겠네. 야, 왜 비가 와? 왜 눈이 오냐고. 포하니까. 안 그래? 야, 니네 소금을 녹여, 소금. 안 남어. 다 녹았다는 얘기 아니야. 계속 넣어. 막 쳐넣어. 막. 그랬더니 쏴요. 왜? 포하니까. 더 이상 안 녹으니까. 비가 왜 와? 눈이 왜 와? 포하니까. 정말로 흐린 날이 이게 100%일까? 이거는 뭐하지만 비가 온다면 100%인 거야, 그건. 대기가 빨리 이게 비야. 포하지. 그래서 몇 프로? 100%인 거야. 알았어? 이해하냐? 이게 지금 포화 상태란 얘기야. 포화 상태. 포화가 뭐라고? 증기 입장에서 포화가 됐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온도 T도시를 딱 크잖아? T도시 딱 쓰는 순간 이 속도가 무슨 속도라고? 이게 증발 속도야. 엔트로피 증가 속도, 정반응 속도. 그럼 그 뒤에 따라올 거 아니야.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가지고 쫓아오는 얘 속도가 무슨 속도라고? 응축 속도야. 이게 응축 속도. 역반응 속도. 그래서 결국 딱 만나잖아.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만나잖아. 이게 무슨 온도라고? 동쪽 평형 온도 도달 시간이야, 이게. 이해하냐? 그럼 니들한테 나오는 문제가 뭐요? 자, 일단 온도는 일정한 거야, 얘들아. 온도 변화 주는 문제는 뒤에 하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봐. 시간 0부터 요 구간 동안에 일어나는 게. 자, 우리는 이건 알자. 증발 속도는 0부터 여기 시간 t. 요 t는 뭐야? 동쪽 평형 도달 시간이야. 여기까지 증발 속도, 아니 이걸 넘어서 어떠냐? 증발 속도는 일정했지.
맞아, 안 맞아?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고. 근데 응축 속도는 어떠냐? 여기부터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 전에는 작았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에서 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지점은. 알았어? 그 전에는 1보다 클까 작을까 이 값이. 그 전에는 1보다 분모가 변하니? 분자는? 그럼 작지. 내가 저걸 바꿔놔봐.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로 저걸 바꿔놓자? 그러면 동적 평 도달 시간 이전에는 1보다 크다는 얘기라니까, 아이들아. 자, 봐.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까지 얘들아. 이 입자수 줄어들어. 물 입자수가 주냐고 느냐고. 아이, 줄지. 이쪽으로 갈수록 수증기 입자수 어떻게 돼? 늘어요. 이거 분수로 잘 나온다니까. 분수로 놓으면 H2O 수증기분의 물입자수는 분수로 놓는다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주냐 느냐?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주니까 계속 준다고.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떠느냐? 이 이후에는 얘들아 일정이야, 둘 다. 더 이상 안 변한다고, 숫자가.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둘의 입자수가 똑같은가요? 분명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그지? 근데 그럴 확률이 있냐고. 그냥 수증기 입자수와 물 입자수의 합은 일정할 거야. 둘의 몰수의 합은 일정할 건데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물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그 숫자로 일정하다고. 얘를 한번 볼게. 얘. 자, 이게 시간인데 세로축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지. 요 세로에 뭐가 들어가야 요게 맞지? 당연히 이 시간대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겠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세로축에 해당되는가? 무슨 값이야? 증발분의 응축 속도. 커지잖아. 분자는 커지는데 분모는 가만히 있잖아. 커지잖아. 맞지? 그 다음, 또 넣는다면, 그냥 이렇게 해볼까? 물 입자분의 수증기 입자. 커지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런 거를 니들이 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잘 봐. 이 시간 이후에 물 입자가 많아, 수증기 입자가 많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온도에 따라 다른 거라고. 다만, 그 물분의 수증기 입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반대로 수증기분의 물 입자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야 돼, 아래로. 이해 갔지? 오케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얘들아, 이 정반응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 같이 일정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 증기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뭐 말하냐? 수증기도, 다시 말해서 증기도, 기체도 무슨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응축의 속도가 일정해지는데 그 속도는 누구보다는 크지 못한다. 증발보다는 크지 못한다. 증발 속도보다 응축은 클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보기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대요. 뭐 이런 상태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주겠죠. 일정한 온도니까. 자, 가다에서 물의 증발 속도랑 수증기 응축 속도를 각각 비교해라 그러면 여러분 화살표를 가만히 보잖아요. 가나다 모두 위로 향한 화살표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래로 향한 화살표 숫자가 점점 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똑같아졌어요? 다에 가서 똑같아졌죠? 그럼 잘 봐요. 그 그림의 증발 속도는 이렇게 써야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맞죠? 근데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죠. 지금 나하고 다하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다가 크거든요. 그럼 어디가 동쪽 평행인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다가 동쪽 평행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과정에 대한 얘기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68쪽에 맨 동그라미 2번 온도와 증기압력에서 맨 뒷줄 마지막 줄에 있는 말 있죠. 액체의 무슨 속도는?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그 속도도 일정하다는 거 무조건 명심하라고. 알았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거기에 제가 참고로 물과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출제자가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아니 물하고 브로민수가 교과에 나와 있는데 왜 드라이아이스가 시험에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때문에 그래. 이게 상평형 그래프거든.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진로 선택하면 보게 될 그래프인데 이제 가로축이 온도야. 온도고 세로축이 압력이거든. 압력. 자, 그랬을 때 이게 H2야. 이게 CO2야. 니들이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현재 지구의 기압이야. 몇이지 지구의 기압이? 1기압. 얘한테 1기압은 여기야. 그러니까 2기압 상태에서는 봐라. 이게 누구냐면 고체야. 이게 액체고 이게 수증기거든. 기체. 얘도 마찬가지야. 고체, 액체, 기체인데 얼음, 수증기, 물이 1기압 상태에서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다. 온도가 떨어지고 높아짐에 따라. 물론 이 지점은 물, 얼음, 수증기가 같이 모여있다 해도 삼중점이라고 불러. 근데 니들한테 시험은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만 나온다는 거지, 이거만. 이게 증기압 곡선이야,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곡선, 아까 봤던 거. 그런데 누구를 한번 봐라? 얘를 한번 봐봐. CO2는 1기압 여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액체 액체 CO2를 볼 일이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CO2는 시험 문제가 출제했는데 수능에도 이게 나왔죠.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있는데 기체 수증기로.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일정하다? 기억이 일정한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하나가 승화 곡선이야? 승화 속도야? 맞은편도 승화 속도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알았지? 근데 기억의 승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이해 갔어요? 문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태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그냥 패스하고 고체로 온다는 것 뿐이라고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용해평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해평형. 자, 우리가 포화 증기압도 봤다면 포화 용액도 알아야죠, 여러분. 너네 포화 용액 어느 단원에서 배웠어요? 불포화, 과포화, 포화. 용해도에서 배웠죠? 기억나요? 용해도라 물 몇 그램에? 아까 70이라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몇이 다르겠어요?
숫자, 센스. 야, 비 오는 날 포화 수용기압이 얼마라고? 자, 지금 용매 몇 그램에? 이게 지금 말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라고! 100g.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질문. 용해도가 80이야. 그럼 다시 얘기해봐. 물 몇 g에? 100g에. 용질 얼마가 녹았다? 80. 이게 무슨 상태라고? 포화용액 상태야. 용액은 몇 g일까? 물 100g에 용질 80g 녹였다고. 용액은 몇 g냐고. 잘했어. 이걸 포화용액이라고 부른다고. 다시. 용해도가 140이야, 너. 포화용액 얼마야? 자, 용해도가 140. 잘 들어. 물 몇 g에? 100g에. 용질 몇 g이 녹았다? 용해도가 140이라고.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140g이라고. 얘는. 그럼 물 몇 g에 100g에 용질 몇 g 녹았다고? 140. 100이 넘어가면 헷갈려요, 이것들이. 240g이죠. 야, 용해도가 1000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00이야. 포화용이 얼마? 1100g이라니까. 물 100만 더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잘 보세요. 용해 평형이라는 것도 사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용매에 용질을 녹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만든다? 용액을 만든다. 용액은 균일혼합물이에요, 여러분들. 균일혼합물은 용액이라 하잖아요. 이걸 무슨 속도로 한다? 용해라 부르고 이 속도를 용해 속도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조건이 똑같다면 용해 속도는 안 바뀌어요. 아까 증발 속도랑 똑같습니다. 그때 이거 무슨 속도라 그래요, 이거? 이거를 역반응, 속출 속도로 한다. 그럼 아까랑 똑같다면. 온도만 일정하다면 무슨 속도는 일정하다?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서 무슨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 속출이 빨라져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용해평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얘들이 포화용액이 된다면 아까 우리 조건에 따르면 용액 상태도 있지만 무슨 상태도 있어야 돼요? 속출되어 있는 상태도 있어야 되죠.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용매, 일정량 용매, 일정한 온도에 자, 이렇게 소금을 녹여서 이렇게 소금, 소금 녹였어. 소금이 불만이 많나 봐. 소금을 녹였어. 그럼 무슨 속도로 일정하다고? 이게 무슨 속도인 거야? 이게 용해 속도잖아. 그럼 여기에 일부가 좀 녹으면 무슨 속도 있을 거야, 이게? 속출 속도도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 흐르면 충분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일정 온도 T도시에서 얘가 물의 높이 그대로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요. 여기에 길이 그대로인데 얘도 이게 동적 평형 상태라고. 반응이 끝났죠? 반응 다 끝났잖아요. 안 끝났다고요. 그죠? 쭉 해야 돼요. 안 끝났어요. 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끊임없이 용해되고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용해 평형인데 참고로 우리가 이런 곡선을 배우죠, 여러분. 시간당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구의 용해도죠? 기체요, 고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으면. 자, 내가 배운 거 알려줬잖아.
얘들아, 소금 덩어리가 있어. 얘 물에 녹여. 무질서도 증가야, 감소야? 물에 녹으면. 증가죠? 흡열이야, 발열이야? 얘들아,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면 무질서도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그러려면 열을 가해줘야 돼, 뺏어야 돼. 그렇지, 흡열이죠. 그래서 고체들은 물에 들어가는 용해도가 다 흡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기체 있죠, 기체. 기체는 물에 녹이면 무질서도가 증가야, 감소야? 아, 공기 중에 있을 때가 무질서해. 물속에 들어갔을 때가 무질서해. 공기 중에 훨씬 무질서하잖아. 그럼 걔는 무질서도 감소지. 그럼 무슨 반응이야, 걔는? 발열. 그래서 온도를 낮출수록 잘 녹는다고.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아까? 냉장고. 기억나잖아. 지금 선생님 수업이 다 똑같은 거야. 같은 건데 계속 다르게 생각하니까 자꾸 들쭉날쭉거리지. 이해는 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고체 용해도란 말이야. 고체 용해도인데 얘들아, 이 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부르냐? 포화 상태라고 부르지. 니네 포화 상태가 되면 용질이 보여, 안 보여? 물속에. 안 보여야 되지. 다 녹은 거 아니야. 그게 이론상 동쪽 평형이야. 니들이 볼 일이 없어요. 그건 어떤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포화야. 응? 어떻게 포화야? 증명해봐. 그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포화는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건 100% 포화야. 그때 어떤 놈이 그래. 선생님, 과포화. 이 녀석들아, 과포화는 뭔 줄 아냐? 여기 있던 놈을 잘 봐. 여기면 포화야, 불포화, 이거. 이 온도에서. 아, 시간이래. 미쳤네. 온도야, 온도, 이거. 이 온도에서 얘는 불포화 상태란 말이야. 얘를 확 낮춰, 이렇게 온도를 확 낮추면 여기 갈 거 아니냐. 너무 빨리 낮추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용액이. 뭐지? 속도 돼야 되나? 막 이러고, 그게 과포화야. 아주 찰나에 극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지. 그 상태에 도달하면 충격을 주면 돼. 띵 튕겨주거나 칼로 찌 긁어주면 막 애가 다 가라앉아. 아니면 결정 하나를 툭 던지면 애가 가라앉으면서 뚱뚱해져 막. 씨앗 결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과포화는 찰나의 상태인 거야. 알았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포화야. 용액으로 들어간 용질도 있지만 석출된 용질도 공존하잖아. 둘 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볼게. 여기에다가 NaCl을 녹이는 거지. 23짜리 NaCl, 뭐 35짜리 이렇게 됐다 해봐. 얘 10개가 뭐 예를 들어서 0인데 0도 아니겠다. 한 2인데 2인데 한 18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말이 안 되는 거다. 2 이렇게 녹아 있어. 알았어? 녹아 있는데 여기 좀 평행에 도다니까 열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석출된 나트륨 NaCl도 있겠지. 알았냐? NaCl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야. 24짜리 NaCl을 넣은 거지.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지. 물론 동쪽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물은 약간 높아질 거야. 얘들 집어넣었으니까. 얘도 조금 높아질 거야. 조금 높아져. 조금. 이렇게. 알았냐? 그래도 도달하면 이 속도며 이 속도는 안 바뀌어. 대신 뭐가 바뀌는 줄 아냐? 잘 봐. 여기에 그러니까 24짜리 나트륨 이온이 생기는 거야. 한 3개 생겼어. 얘는 계속 10개야. 얘가 7개인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냐? 이게 뭘 부탁했냐? 나트륨 이온은 넣기 전과 똑같아. 10개. 그런데 24짜리 나트륨 이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증거라고. 자, 좀 더 쉬운 거. 흰 설탕을 녹여. 그럼 용액이 무슨 색깔이겠냐? 무색이지. 근데 황색 설탕을 녹여. 그랬더니 좀 있다가 동쪽 평에 도달했는데 약간 뽀얘지는 거지.
무슨 말이야? 흰색 설탕도 녹아있지만 얘들이 반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황색 설탕 일부도 거기 녹아있는 거야, 이제. 물론 그들의 몰수는 일정하다. 알았어? 처음에는 100% 흰색 설탕만 있었는데 한 20%, 10%가 이제 뭐 황색색이 끼어들었겠지. 하지만 전체 입자수는 반응 전과 똑같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다음 중 포화 용액 상태에서 이러면 그건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석출 되자마자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넘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열심히 할 건데,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설탕의 용해화 속출, 염화나트륨 포화수용액에서 24짜리 첨가했을 때의 반응, 지금 선생님이 설명 다 끝낸 거야. 이제 마지막이 화학평형 상태인데, 이건 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걸로 2시간 타임을 잡아서 할 거야. 평형상수 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르샤틀리의 원리까지 설명할 거거든. 이게 3단원이 끝이다. 먼저 화학평형은 다른 평형과 좀 달라. 무슨 말이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거 아니? 이게 더 잘 성립하는 거지. NO2 기체라는 게 있어. 이산화질소. 이게 젓갈색의 색깔을 띠거든. 근데 사산화 이질소는 똑같이 기체인데 얘는 무색이야, 무색. 반응식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 개수를 맞췄어. 자, 정반응의 개수가 분자수가 많어. 생성물의 분자수가 많어. 반응물, 생성물 중에 어디가 분자수가 많어? 반응물이 많어. 그럼 정반응은 무질수도 감소야, 증가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50%. 얼음, 물, 수증기를 생각하면 되잖아. 무질수도 감소 방향. 그렇지, 그렇게 하라니까. 50%인데 이랬다가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터지고 계속 맞고, 그지? 그래서 봐, 얘들아. 이게 엔트로피적으로 본다면 무질수도가 감소하잖아. 다시 말하면 이 내부 에너지 H를 본다면, 자, 반응물의 엔탈피 NO2보다 생성물의 엔탈피 N2O4가 작더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얘들 에너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들의 화학평형은 어떤 거냐? 이런 것만 보면 되더라. 잘 봐. 발열은 반응물이 높은 거잖아,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다가 열을 쓰는 거지, 이렇게. 왜? 요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그 에너지만큼 들어가게 되면 열, 그러지 말고 에너지. 이렇게 쓰면 얘랑 동등해질 거 아니야, 반응물이랑.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온도를 낮췄대? 그럼 뭐를 때려 내리면 돼? 이거 때려 내리면 돼. 이거 내려버리면 평형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일로 와야 되겠지. 열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온도를 높여서 그럼 얘를 키운 거야. 그럼 이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역반응이 진행되어 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들아.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NO2만 꽉 채웠어. 그럼 색깔이 젓갈색을 띌 거야. 맞지? 그런데 잘 봐요. 충분한 시간이 흘러. 그럼 동적 평형의 애들이 도달할 거예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여기 누구 존재하는 거야? NO2와 얘가 모두 공존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온도를
높여볼게요.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역반응 중에 무슨 반응 우세? 온도를 높이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잖아. 무슨 반응? 그렇지. 개수가 큰 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게 같이.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지금의 색깔보다 좀 진해지겠지? 맞지? 좀 얘보다는 진해지겠지? 그래도 여기는 N2O4가 있단 말이야. 평형이니까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정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거의 무색에 가깝게 색깔이 변할 거야. 잘 봐. 어느 시험관이 색깔이 제일 여서? 라. 누가 제일 진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았냐? 온도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더라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잘 봐야 된다. 오른쪽에 그래프가 뭐냐면 농도의 그래프예요. 농도의 그래프. 그래서 처음에 쭉 내려오는 그래프 있지? 이게 누구냐? 이게 반응물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농도를 이렇게 쓸 거야. 이 대괄호가 뭐냐면 몰농도란 뜻이야.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근데 용액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지.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기치. 기치도 용액이 있어요. 용액은 무슨 혼합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거야. 혼합기체. NO2하고 N2O4하고. 그러면 처음에 얘가 여기 있었으니까 농도가. 맞지? 그럼 잘 봐라. 이렇게 되었어. 그럼 얘는 N2O4일 거 아니야. 이거 얼마인지 알겠어? 얼마야 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봐. 보여줄게. 처음에 화학 반응 저렇게 써. 얘가 반응물이야.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도 이렇게 써. 가역 반응. 생성물이야. 초기에는 얘가 이만큼 있어서 사람 몰농도 얘는 없었어. 지금 저게 시간 0일 때의 모습이야. 맞지? 근데 얘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 이렇게 한다고 개수대로. 우리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자, 평형에 도달했어. 우리가 한 거는 완결식이지만 이건 평형이니까 공존해야 돼. 얘가 얼마냐고. 여기 지금 1몰농도만큼 존재하잖아. 그럼 얼마 반응했니 얘는? 이만큼 반응이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 생겨야 돼? 플러스 얼마? 이렇게. 이해하니?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찾을 거냐면 이 식을 통해서 평형상수 K값을 구해. 이거를 대입해서 나타낼 거야. 다음 시간엔 이 양쪽 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 대신에 양적 관계랑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니들 일반 선택에서 조금 이걸 나눠 있게 좀 다루지 않을까. 예측은 해. 그러니까 원리만 정확히 알아도 화학 평형에서는 이런 현상. 그리고 속도도 있잖아. 아까 우리는 그랬잖아. 정반응의 속도는 일정하고 역반응이 따라가 그냥 추세였지. 근데 얘들은 안 그래. 정반응도 떨어지고 역반응은 상승하고 둘이 만나 중간에. 근데 이것만 명심해. 항상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빠를 수는 없어. 따라잡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게 주안점이야. 니들 그 뒤에 개념학의 문제 있지?
그 뒤에 기본 출제문 한번 쭉 해가지고 뒤쪽에 문제 많아 난이도 5까지 알았니? 다음 시간까지 숙제야. 잘 풀어오도록. 오케이?